안녕하세요. 락산 도비겔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천간의 간목입니다. 이 천간의 간목의 의미는 참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천간의 글자가 지지에 어디에 근이 되느냐에 따라 그 이제 의미가 나타난다 보시면 돼요. 일단 곡직격의 곡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곡은 굽었다, 직은 직선을 뜻하는 글자죠. 갑은 곧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형태적으로는 뭐 직선이에요. 세로, 보통 직선. 자연적으로는 뭐 나무를 나타내죠. 나무. 그 도비결에서는 초학자, 배우는 자, 습득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천간의 갑은 워낙 이게 이제 다양하잖아요. 맛을 나타내기도 하죠. 신맛, 숫자를 나타내기도 해요. 38. 상황에 따라서 3을 쓸지 8을 쓸지가 있고요. 오장육부에서는 뭐 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색깔로는 뭐 파란색을 나타나고, 방향으로는 뭐 동쪽이고,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천간 갑은 항상 지지에 근이 돼야 그 역할을 합니다. 그 근이 돼야. 지지에 근이 되는 글자가 인묘해예요. 인묘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근이 돼요. 모든 천간의 글자는 대부분 지지의 세 개의 환경에 근이 됩니다. 유일하게 이제 무토만 좀 다르죠. 무토가 가장 근이 많죠. 무토. 인신사의 진술. 인신사에는 여기에 근이 되죠. 여기. 무토는 쓰임을 알아라. 그래서 무인, 무시, 이제 인 같은 경우는 무병이잖아요. 거기에 을을 채워야 되는 거고. 신 같은 경우에는 무임이 있어요. 무신임이라 거기엔 신금을 채워야 되고. 사 같은 경우는 무해가 있어요. 무해. 거기도 역시 신금을 채워야 되고. 아니, 사 같은 경우는 무경병이니까 무병이 있으니까 을을 채워야 되는 거고. 해 같은 경우는 무임이 있으니까 신을 채워야 되고 이런 거예요. 항상 여기 앞서가는 글자라는 거예요. 뭔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런 글자예요. 그리고 이제 진술의 환경을 나타낸 글자가 무토죠. 그래서 무토가 지장간이 지지의 근이 되는 게 6개죠. 6개. 6개. 일단 무토가 있으면 그래서 좋겠죠. 가장 많으니까요. 일단 예를 들어 보면 갑이 가장 흔한 게 물론 인이 월이 아니라 연에 있을 수도 있고 일지에 있을 수도 있고 시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예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월이라는 게 준비궁 가장 중요해요. 직장궁, 사회궁, 모친궁. 그래서 인성궁이라고도 하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이 이제 무병갑이잖아요. 갑이 체의 글자예요. 그 갑이 인의 체의 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중 체의 근이 되어 있다. 어떤 체라는 건 그냥 어떤 모양을 얘기해요. 항상 체의 근이 되면 당년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당년 글자. 그러면 일주가 뭐예요? 손이 있어요. 일주에는 연주, 월주. 일주에는 이제 허리 아래에서 무릎 사이인데 거기엔 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뜻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 당년 글자는 이게 항상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천간에 갑이 있고 인에 이제 그 같이 근이 됐다는 건 현실 세계에 나와 같은 형태,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형태나 사람, 그런 고든 게 있거나 그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현실 세계. 그럼 이제 곱게 뻗은 거 이제 물상적으로 보면 곱게 뻗은 나무가 많은 거예요. 곱게 뻗은 거. 전봇대가 많네. 가로등이 많이 서 있네. 기둥이 많이 서 있네. 우리 예를 들어서 집 질 때 이렇게 이제 큰 H빔 같은 거 박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냥 갑이에요. 기둥을 세워야 이제 집을 짓잖아요. 어쨌든 인이라는 거는
배우는 환경을 나타내요. 이론적인 거를 배우는 환경.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거죠. 뭐 이제 나이가 40대 되면 또 40대에 맞게 또 뭔가를 배우잖아요. 60이 먹으면 또 60대에 맞게 또 뭔가를 배우고. 이게 이제 뭐 어쨌든 과학이 발달되고 뭐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게 또 새롭게 이게 배워야 그 시대에 맞게 뒤떨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잖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난 사용법을 몰라서 나이 먹고 안 배우면 되게 불편하죠. 근데 조금만 배우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각 연령대별 나이에 맞게 배우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20대도 배우고 사실 평생 배우죠. 그러니까 이제 책임이 따른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냥 값이 고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이제 땅에다 가로등을 이렇게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책임이 따르다는 거는 이제 그 가로등을 그냥 뭐 세운 게 아니라 정말 똑바로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약간 삐뚤어지고 수평이 안 맞고 앞에서는 똑바로인데 옆으로 봤더니 기울었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쓰임에 맞게 제대로 똑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지. 나무를 심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 줄 때 기둥을 박는 것도 마찬가지고 곱게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게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밑에 또 이제 이렇게 고정시키는 걸 제대로 고정 못 시켜서 무너지기도 하면 그에 대한 그 공사업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책임 당령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갑이 연주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연주는 내 머리고 내 생각이잖아요. 어쨌든 연주는 금전적인 것과 문서적인 것과 관련돼 있는데 그 문서에 대한 것들을 잘못하면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이 다 따른다는 거예요. 또 시주는 취미궁이고 뭐 이동수단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제 묘에 보면 갑이 이제 묘의 환경에 보면 요 묘는 갑을을이에요. 그럼 이 묘가 갑이 이 사막근이에요. 뭔가 배우는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 배운다는 거예요. 배우는 걸 좋아하고. 사막근은 인사령이고 이제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재능을 써서 먹고 사는 걸 얘기해요. 묘라는 환경은 항상 배운 것을 이 을중 묘가 체의 글자니까 배운 것을 사용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갑만 있으면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쓰질 않아요. 내가 영어를 이렇게 막 배웠어요. 근데 영어를 말을 자꾸 해야 그게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만 배우고 단어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데 말을 못해요. 그 글자 의미만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항상 배운다는 거는 이게 뭐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우고 그냥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어쨌든 뭐 갑은 항상 개수랑 같이 돼야 개갑이 돼야 이 개수 물을 빠는 나무가 돼야 습목이라고 그래서 진짜 사람이에요. 근데 개수가 없어. 그럼 그냥 죽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사람. 인간적이 되라 이런 거는 이제 개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갑. 개갑. 습한 나무. 정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천간에 다른 갑이 있어요. 근데 다른 천간에 을이 있다면 묘 중에 을이 이제 근이 되는 거잖아요. 뭐 연주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시주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월주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묘에 갑을이 다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배운 것을 활용한다 이런 거예요. 갑을 배운 것을 사용한다. 배운 것을 활용한다. 스펙을 늘려간다. 배운 것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어디에 쓸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천간에 갑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연주에 있거나 뭐 시주에 있을 수도 있고 월주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주는 머리를 뜻하고요. 머리를 뜻하니까 뭐 내 생각 이거고 아주 어렸을 때는 조부모기궁이라고 하고요. 적당히 나이가 들면 부친궁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나이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갑 더하기 갑은 을이에요. 배운다. 그리고 갑갑이 천간에 그러니까 을이라는 기가 만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묘에 을이 있는 거예요.
요게 을이. 요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 갑갑이 있으면 천간에 을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묘 중에 근이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연주는 조부모궁이고 부친궁이니까 할아버지나 어렸을 때 같은 경우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일간 꼬맹이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연주는 머리니까 머리를 쓰는 공부를 하는 거죠. 뭐 글자놀이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림에 이제 뭐 호랑이 있고 호랑이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글자를 또 익히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과일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돼요. 뭐 이제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머리를 써서 뭔가를 이렇게 배워서 경험을 쌓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해중갑이죠. 이것도 역시 해중갑이 삼합근이고 재능이죠. 네. 아까 묘화는 조금 환경이 다르잖아요. 묘화는 어떤 스펙을 늘려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 해라는 거는 해묘미.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묘미는 개갑의 운동성이잖아요. 근데 해중갑 해수라는 것 자체의 환경이 있어요. 해수는 뭐예요? 천간에 임수가 있으면 해수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임수와 갑은 임계의 갑이단 말이야. 이 임수라는 거는 지혜를 뜻하는데 그게 이제 그 지혜, 모르는 거, 불확실한 거, 어떤 연구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개수를 만들면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걸 찾아서 임계, 갑, 이 개수가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몰랐던 거를 개수로 이해하면 갑이 아하 그런 거구나 하고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해중갑이라는 건 그 안에는 38이라는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해중갑 3년 이상 8년. 뭐 내가 고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어쨌든 뭐 고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법무, 외무, 뭐 노무사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배워서 어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사가 되면 검사 들어가서 이제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 해수를 갖고 해수의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있어야 내가 3년 이상 공부를 해야 이제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배워두면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들어있는 환경이 해다. 해는 이제 우리는 인화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해중 갑을. 왜냐하면 갑은 항상 을병으로 가니까 병화 정화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인화성 물질이라고 해요. 병화라는 건 뭐 에너지를 뜻하지만 어쨌든 내가 이제 활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병화가 높다잖아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중임수가 바다니까 이제 다른 세상 넓게 쓰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세상에 가서 뭔가를 배우는 거죠. 다른 세상 유학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수가 있어야. 해수만 있다고 가진 않죠. 이제 무조건 바다 넓게 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자수, 신금 이렇게 있어야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사실. 어쨌든 넓게 쓴다는 의미로 유학을 나타낸다. 임수는 이제 불확실한 정보라는 거예요. 아, 잘 모르겠다. 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명리도 마찬가지. 내가 알면 개수고 모르면 불확실한 정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설명을 듣다 보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은 명리가 우리가 1 플러스 1은 2라는 원리는 되게 쉽게 알잖아요. 근데 명리도 사실은 똑같아요. 아주 간단한 원리에서 시작되는데 계속 신강하냐 신약하냐 용신 찾고 용신 글자 와봐야 절대 좋을 일 없어. 왜냐하면 병화가 용신이래. 지지 환경에 따라 글자가 다르잖아요. 신금이 용신이래. 지지 환경에 따라 달라요. 신금이 같이 와도 지지 환경에서 형충파의 합이 일어나는데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잘못된 것에 한번 빠지면 계속 거기서 그냥 헤매고 사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돼요. 뭐 어쨌든 해수는 이제 공부만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해수는 임수는 이제 차가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전에 더울 때 뭐 냇물에 수박 같은 거 놓잖아요. 지금은 이제 냉장고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저장 개념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절인 음식을 얘기해요. 우리나라 특히 뭐 김장, 젓갈 이런 거 하잖아요. 오이 소고기 이런 거. 이런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장에 한계가 있다는, 해중갑이라는 건 너무 오랫동안 저장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해중 임수가 이제 짠맛도 되니까 이제 소금을 많이 넣으면 저장 기간이 좀 오래 가긴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절인 음식, 그래서 이제 이 해월에 이제 김장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해중갑은 또 뱃속의 아이예요. 뱃속의 아이. 그 뭐야, 우리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뱃속의 그 물을 어쨌든 해자가 되거나 뭐 항상 이 사주는 사실 돌아요. 해자나 사오군, 해수가 자수나 오화를 만나면 방합 형태가 되는 거예요. 천간에 병화가 떴을 때는 사의 의미가 되는 거고, 임수가 떴을 때는 해수가 되는 거예요. 해자가 되면, 임수가 뜨면 밤이니까 밤일을 하는 거고, 사오일 때 병화가 떠 있으면 낮일이니까 낮에 즐겁게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해나 사는 자나 오가 와야 일단 방합이 되는 거고요. 진이나 술이 와야 이제 너에 맞게 이렇게 이제 맞춰보는 걸 얘기해요. 인연법에 따라. 아, 저 사람 만나보니까 괜찮네. 아, 만나보니까 영 아니네. 이런 게 이제 인연법이에요. 진사수레라는 게. 항상 진사수레는 공적인 환경이게 돼요. 공적인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따지는 거예요. 인연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해중에 임수가 와야 이제 갑이 그 환경에 들어가서 임계의 갑으로, 아, 내가 뭔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 내가 어떤 걸 목표로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